자유당의 헛발질 당대표, 원내대표, 수석 대변인, 자유당 대변인이죠. 정태욱 자유당 대변인, 대구 북구 갑 의원. 이분이 인천 부천을 비하하는 발언 때문에 지금 난리가 났어요? 네, 그 서울에서 잘 살다가 이혼하면 부천, 망하면 인천으로 간다라는 얘기를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죠. 아, 진짜 이거는 지역 비하 발언이죠? 너무 비하죠. 이거 실제로 저는 그 부천이나 인천 사람이 아니라서 모르는데 이런 식의 지역 비하 말이 원래 약간 있는 말이라면서요. 지어낸 말이 아니고. 그러니까 알면서 쓴 말이잖아요. 비하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그러니까 사람들끼리 사인 간에 그런 표현은 뭐 쓸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한 당의 정당의 대변인이라는 사람이 방송에서 할 말은 아니죠. 그 심지어 거기서 좀 말렸다는데도 꿋꿋이 이런 얘기를 계속 했다고 해요. 정말 솔직히 이해가 안 되는 것 같아요. 선거를 앞둔 이 시점에서 가능한 건가요? 머리가 있으면 상식적으로. 우동사리. 우동사리. 아니 그리고 심지어 이게 그 유정복 인천광역시장 선거 후보를 쉴드하려고 뭔가 얘기를 하면서 나온 말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인천광역시장 그 유정복 후보가 비판을 받는 그 시정을 비판을 받는 그런 상태에 대해서 좀 쉴드를 치고 싶어서 꺼낸 말인데 그 사람이 무슨 서울시장 후보도 아니고 인천광역시장 후보를 쉴드하면서 어떻게 인천을 그렇게 깔 수가 있죠. 이거는 본인뿐만이 아니고 그 시장 후보까지 같이 매기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 상황이냐면 이제 유정복 입장에서는 나 이제 열쇠에 몰린 거야. 그래서 지원군을 보내십시오 그랬더니 이제 왔어. 정태욱이 와가지고 내가 기관당총으로 다 날려줄게 그러고 유정복 쪽을 향해서 막 난사한 거예요 지금. 주스 너무하죠. 네. 당한 거죠. 그래서 막 다다다다 해가지고 유정복이 그 정태욱 자유당 대변인의 사퇴를 촉구를 했잖아요. 아 진짜 때문에. 너무 웃긴 게 그 정태욱 자체가 이제 사과를 했잖아요. 네. 근데 그때 너무 미안하고 대변인직에서 사퇴하겠다라고 얘기했는데 유정복이 의원직에서 사퇴해야 된다라고. 완전 삐졌어. 네, 완전 이거 난리 난 거예요. 아니, 지금 유정복이 지금 많이 밀리는 입장이거든요. 네. 제가 봤을 때 재선은 좀 불투명한 상황이고 인천에도 새바람이 지금 일어날 것 같은데 이런 상황에서 완전히 진짜 이거는 음식물 쓰레기 뿌린 거예요. 그건 너무 웃겼어요. 저는 이 상황 자체가 말도 안 되는 상황인 것 같아서. 네, 지금 뭐 일단 우리가 자유당의 익살스러움에 대해서 많이 좀 봤잖아요. 최근에 네. 문재인 정부 들어서고 나서부터 자유당의 헛발질들 그리고 그들이 보여주는 게 너무 코미디스러워서 개그 프로그램들 그 개그맨들의 생계가 타격이 될 정도로 너무 재밌어요. 이 사람들이 하는 짓이. 그런데 뭐 일단 당대표 웃기죠. 원내대표도 약간 그런 비슷한. 그다음에 지방선거 앞두고 경찰 조직을 포기한다는 듯한 장제원 수석대변인의 발언 때문에 또 문제가 됐었는데 그 지역에 있는 지역 자치단체장 후보를 도와준다고 와서는 지금 완전히 잿가루를 뿌려버렸어요. 심지어 저는 무슨 서울 토박인 줄 알았어요. 서울 부심에 굉장한. 근데 보니까 뭐 행시 합격하고 나서 서초구청에서부터 이렇게 서울에서 일하다가 2010년에 인천 쪽에서도 일을 심지어 했었고 네. 14년도부터 뭐 17년도까지는 대구에 쭉 계시는 분인데 나오는 대로 뱉은 것 같아요. 목에서 바로 소리를 나온 거죠. 물론 이분이 갑자기 이랬을까? 이분도 과거에 망언 때문에 구설수에 오른 적이 너무 많아요. 아, 그러신 분이에요? 네. 심지어 어떤 언론에서는 정태욱의 구설사 이런 식으로 소개까지 하는데 거의 사전을 만들어야 되나요? 연대표로 정리해야 되나? 네, 일단은 자신의 지역구에서부터 뻘짓을 하기 시작합니다. 이분이 2016년 7월에 대구 거기서 이제 열린 새누리당 당정협의회에서 무단점유 가구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니까 연세 드신 분들 폄훼하는 발언을 해요. 네. 그분들 나이가 지금 70세가 넘기 때문에 솔직히 10년만 걸리면 자연적으로 해결될 거니까 이거는 너무 심한 거 아니에요? 이거는 그냥 말 그대로 저 사람도 좀 있으면 죽으니까 끝나는 문제야? 뭐 이런 거잖아요. 이거 특정인만 있었으면 바로 이거 명예훼손으로 예, 넣어야 되는데. 이거는 완전히 노인 폄하 발언으로 크게 문제가 됐었고요. 예, 뭐 그런 취지는 아니었다라고 하지만 뭐 받아들이시는 분들이 전혀 그렇게 생각을 안 하셨겠죠. 그리고 지난 5월 26일에 네. 2차 남북정상회담 가지고 또 이제 한마디 거듭니다. 대변인이니까. 예, 자유당 대변인은 입으로 대변을 배설하시는 분들이잖아요. 법률적으로는 아직 반국가단체에 해당되는 김정은과의 만남을 국민에게 사전에 충분히 알리지 않고 충동적으로 전격적이고 비밀리에 졸속으로 이루어졌다라고 맹비난을 했어요. 이분이 문재인 대통령이 이적 행위를 했다라고 뭐 이런 식으로 몰아갔는데 이거에 대해서 자기 당의 당대표 홍준표 씨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하고 인원하고 논평하지 않았다. 정 대변인 단독 생각. 장난 아니야 진짜. 버렸어. 내 놈 자식이야.
어떡하면 좋아? 네, 그러니까 가가지고 이런 짓을 하는 거예요. 내놓은 자식이에요, 지금 보니까. 당내 지도부가 전혀 지금 자기들끼리 사인이 안 맞는다는 아니 거죠. 그러면 무슨 글을 써서 검수를 받게 하던가 이렇게 대변인이라고 앞에 세워서 말을 시키게 하면 어떡해요? 네, 그래서 지금 심각해요, 문제가. 이 사람이 단순히 그냥 당의 대변인이 아니고 중앙선관위원회의 대변인인 것도 중요해요. 네. 그러니까 지금 사실 대표가 이런 중앙선거위원회가 돌아가고 있는 시점에서 대변인하고 말을 안 했다는 것 자체도 심각하게 문제가 있다는 그냥 거죠. 구제불능이네요. 근데 저는 사실 그렇게 보진 않아요. 이게 그냥 이 사람이 괜히 이 말을 한 것 같진 않고 네. 뭐 예전에도 그런 얘기가 있었잖아요. 급격한 좌회전은 사람들을 우편향되게 만든다. 네. 그러니까 이게 그런 케이스인 것 같은데 사람으로 치자면은 막 달려가다가 갑자기 꺾으려고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계속해서 돌리던 마타도어는 드루킹 가지고 마타도어를 계속 돌렸잖아요. 네. 근데 갑자기 그게 역풍이 돼가지고 부메랑이 돼서 본인들이 매크로 돌렸다는 문제로 갑자기 되돌아오니까 급격하게 갑자기 경제 문제로 이제 돌아서려고 네, 이런 얘기를 꺼낸 것 같아요. 네. 그쪽에서 들고 나올 수 있는 게 일단은 뭐 북한 문제. 음. 뭐 지금 이제 그건 안 먹히고. 아, 먹힐 리가 없죠. 지금 아. 오히려 안보 보안은 지금 이제 물 건너갔고. 네. 근데 그러면 이제 할 수 있는 게 경제. 뭐 노무현 대통령 때도 죽지도 않은 경제 가지고 연극까지 만들었잖아요. 환생 경제. 네. 네, 그거에 출연했었던 사람이 현재 경기도지사 후보로 나오신 분도 계시고 국회의원도 여러분이 계신데 경제를 뭐 말아먹고 있다. 문재인 정부 1년 때문에 이렇게 경제가 어려워진다? 그건 말도 안 되는 거죠. 만약에 설사 어려워졌다 하더라도 문재인 정부가 잡아서 어려워졌다? 그건 아니다라고 봅니다. 지난 9년 동안 서서히 말아먹은 게 이제 표면적으로 나오는 거죠. 네. 예. 그게 지금 기사를 자세히 보면은 정부만 경제가 좋아지고 있다고 얘기하고 모든 전문가들이 나빠지고 있다고 얘기한다 이런 식의 기사가 돌고 있고요. 네. 그런 전문가들이 마치 대다수인 양 이제 얘기를 하고 있어요. 네. 언론에서는. 근데 그게 지표가 좋아지고 있다는 거는 코스피 지수만 봐도 사실 많이 좋아졌거든요. 네. 그런 것들을 완전 무시한 기사들이 많고 지금 경제 쪽에 대해서 계속 얘기를 하고는 있는데 사람들이 이제 삶이 안 좋아지면 확실히 이제 집을 팔고 다른 지역으로 이사를 가잖아요. 네. 그런 것들을 이제 얘기를 하고 노인분들이 이제 받는 연금에 대한 얘기를 꺼내 보려고 한 것 같아요. 근데 급격하게 방향을 턴하다가 발길질을 좀 잘못한 것 같아서 본인 유권자들이 대부분 이제 연세가 많으신 분들인데 그분들을 발로 걷어차버렸죠. 아, 그러니까 정자대에서 상대방 쪽으로 해서 이제 반 바퀴만 돌아서 욕을 해야 되는데 모르고 한 바퀴를 돌아버린 거야. 그리고 막 욕을 해. 눈 감고 야 개새끼들아 막 이러는데 눈 떠봤더니 어머 우리 팀이네 막 이러면서 지금 완전 스텝이 엇갈려 버린 상황인데 방금 송병훈이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부분에 대한 생각도 해볼 수 있다 그런 것 같고요. 일단은 뭐 정태욱 대변인이 대변인 자리에서 물러나겠다라고 입장 표명을 했는데 지금 정태욱 의원의 발언에 대해서 엄청난 규탄을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정태욱 씨는 단순히 대변인뿐만 아니라 지금 현직 의원직에 대한 부분도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왜 그러냐면 이거는 평소 자유당이 국민들을 생각하는 태도예요, 태도. 네, 그런 그렇죠. 태도가 나온 거라고 봐요, 저는. 심지어 태도뿐만 아니라 약간 실력의 문제도 있는 것 같은데 네. 그러니까 대변인의 깜냥이 안 되는데 저게 서서 아노미 상태에 빠져 있는 것 같아요. 뭔가 질문을 쭉 던지면 아 빨리 대답해야 되는데 이러면서 똥이 나오는 거죠 입에서. 네. 그러니까 홍준표가 내가 시키지도 않는 얘기를 했다. 이러면서 보통 이제 당대표가 실드를 좀 쳐줘야 되잖아요. 네. 어차피 자기네 당의 입장을 대변한 사람이니까. 근데 이제 당대표마저도 슬슬 버리는 느낌이 나는, 버리는 카드. 예, 그런 느낌이 좀 드네요. 확실히 대변인이라는 자리가 뭔가 내부에서 과격한 반응이 나오더라도 그걸 좀 순화시켜서 얘기해주는 역할을 하기 위해서 있는 자리인데 네. 심각하게 실력이 많이 부족하신 것 같고 만약에 정말 경제에 대해서 얘기를 한다고 해도 훨씬 더 좋은 방법으로 얘기할 수 있는 방법이 많은데 결국에는 이제 정태욱 대변인의 발언 때문에 유정복 인천시장 후보가 뭐 입지가 많이 안 좋아졌다. 그리고 인천 부천 쪽에서는 유권자들이 투표로 심판할 것이라는 여론이 들끓고 있다고 합니다. 자유당의 뻘짓으로 지방선거에 악영향을 끼치는 그런 모습을 다시 한번 볼 수 있네요. 예, 오늘의 이슈 세 번째였습니다. 이렇게 서울에서 일하다가 2010년에 인천 쪽에서도 일을 심지어 했었고 네. 14년도부터 뭐 17년도까지는 대구에 쭉 계시는 분인데 나오는 대로 뱉은 것 같아요. 목에서 바로 소리를 나온 거죠. 물론 이분이 갑자기 이랬을까? 이분도 과거에
망언 때문에 원래 구설수에 오른 적이 너무 많아요. 그러신 분이에요? 예. 심지어 어떤 언론에서는 정태욱의 구설사 이런 식으로 소개까지 하는데 거의 사전을 만들어야 되나요? 연대표로 정리해야 되나? 예, 일단은 자신의 지역구에서부터 뻘짓을 하기 시작합니다. 이분이 2016년 7월에 대구 거기서 이제 열린 새누리당 당정협의회에서 무단점유 가구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니까 연세 드신 분들 폄훼하는 발언을 해요. 네. 그분들 나이가 지금 70세가 넘기 때문에 솔직히 10년만 걸리면 자연적으로 해결될 왜요? 거니까 이거는 너무 심한 거 아니에요? 이거는 그냥 말 그대로 저 사람도 좀 있으면 죽으니까 끝나는 문제야? 뭐 이런 거잖아요. 이거 특정인만 있었으면 바로 이거 명예훼손으로 예, 전화해야 되는데. 이거는 완전히 노인 폄하 발언으로 크게 진짜 문제가 심했다. 됐었고요. 예, 뭐 그런 취지는 아니었다라고 하지만 뭐 받아들이시는 분들이 전혀 그렇게 생각을 안 하셨겠죠. 그리고 지난 5월 26일에 네. 2차 남북 정상회담 가지고 또 이제 한마디 거듭니다. 대변인이니까. 예, 자유당 대변인은 입으로 대변을 배설하시는 분들이잖아요. 법률적으로는 아직 반국가단체에 해당되는 김정은과의 만남을 국민에게 사전에 충분히 알리지 않고 충동적으로 전격적이고 비밀리에 졸속으로 이루어졌다라고 맹비난을 했어요. 이분이 문재인 대통령이 이적 행위를 했다라고 뭐 이런 식으로 자유당의 헛발질 당대표, 원내대표, 수석 대변인, 자유당 대변인이죠. 정태욱 자유당 대변인, 대구 북구 갑 의원. 이분이 인천 부천을 비하하는 발언 때문에 지금 난리가 났어요. 네, 그 서울에서 잘 살다가 이혼하면 부천, 망하면 인천으로 간다라는 얘기를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죠. 아, 진짜 이거는 지역 비하 발언이죠. 너무 비하죠. 이거 실제로 저는 그 부천이나 인천 사람이 아니라서 모르는데 이런 식의 지역 비하 말이 원래 약간 있는 말이라면서요. 지어낸 말이 아니고 그냥 알면서 쓴 말이잖아요. 비하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그러니까 사람들끼리 사인 간에 그런 표현은 뭐 쓸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한 당의 정당의 대변인이라는 사람이 방송에서 할 말은 아니죠. 그 심지어 거기서 좀 말렸다는데도 꿋꿋이 이런 얘기를 계속 했다고 해요. 정말 솔직히 이해가 안 되는 것 같아요. 이 선거를 앞둔 이 시점에서 가능한 건가요? 머리가 있으면 상식적으로. 동사리. 우동사리. 아니 그리고 심지어 이게 그 유정복 인천광역시장 선거 후보를 쉴드하려고 뭔가 얘기를 하면서 나온 말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인천광역시장 그 유정복 후보가 비판을 받는 그 시정을 비판을 받는 그런 상태에 대해서 좀 쉴드를 치고 싶어서 꺼낸 말인데 그 사람이 무슨 서울시장 후보도 아니고 인천광역시장 후보를 쉴드하면서 어떻게 인천을 그렇게 깔 수가 있죠. 이거는 본인뿐만이 아니고 그 시장 후보까지 같이 매기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 상황이냐면 이제 유정복 입장에서는 이게 경제. 뭐 노무현 대통령 때도 죽지도 않은 경제 가지고 연극까지 만들었잖아요. 환생경제. 네. 예, 그거에 출연했었던 사람이 현재 경기도지사 후보로 나오신 분도 계시고 국회의원도 여러 분이 계신데 경제를 뭐 말아먹고 있다. 문재인 정부 1년 때문에 이렇게 경제가 어려워진다? 그건 말도 안 되는 거죠. 만약에 설사 어려워졌다 하더라도 문재인 정부가 잡아서 어려워졌다? 그건 아니다라고 봅니다. 지난 9년 동안 서서히 말아먹은 게 이제 표면적으로 나오는 거죠. 네. 예. 그게 지금 기사를 자세히 보면은 정부만 경제가 좋아지고 있다고 얘기하고 모든 전문가들이 나빠지고 있다고 얘기한다 이런 식의 기사가 돌고 있고요. 네. 그런 전문가들이 마치 대다수인 양 이제 얘기를 하고 있어요. 네. 언론에서는. 근데 그게 지표가 좋아지고 있다는 거는 코스피 지수만 봐도 사실 많이 좋아졌거든요. 네. 그런 것들을 완전 무시한 기사들이 많고 지금 경제 쪽에 대해서 계속 얘기를 하고는 있는데 사람들이 이제 삶이 안 좋아지면 확실히 이제 집을 팔고 다른 지역으로 이사를 가잖아요. 네. 그런 것들을 이제 얘기를 하고 노인분들이 이제 받는 연금에 대한 얘기를 꺼내 보려고 한 것 같아요. 근데 급격하게 방향을 턴하다가 발길질을 좀 잘못한 것 같아서 본인 유권자들이 대부분 이제 연세가 많으신 분들인데 그분들을 발로 걷어차버렸죠. 아, 그러니까 정자대에서 상대방 쪽으로 해서 이제 반바퀴만 돌아서 욕을 해야 되는데 모르고 한 바퀴를 돌아버린 거야. 그리고 막 욕을 해. 눈 감고 야 이 개새끼들아 막 이러는데 눈 떠봤더니 어머 우리 팀이네 막 이러면서 지금 완전 스텝이 엇갈려버린 상황. 아 나 이제 열쇠에 몰린 거야. 그래서 지원군을 보내십시오 그랬더니 이제 왔어. 정태욱이 와가지고 내가 기관당총으로 다 날려줄게 그러고 유정복 쪽을 향해서 막 난사한 거예요 지금. 노트스 너 맞아. 네. 하면서 당한 거죠. 그래서 막 다다다다 해가지고 유정복이 그 정태욱 자유당 대변인의 사퇴를 촉구를 했잖아요. 아 그것 진짜 때문에. 너무 웃긴 게 그 정태욱 자체가 이제 사과를 했잖아요. 네. 근데 그때 너무 미안하고 대변인직에서 사퇴하겠다라고 얘기했는데 유정복이 의원직에서 사퇴해야 된다라고. 완전 삐졌어. 네, 완전 이거 난리 난 거예요. 아니, 지금 유정복이 지금 많이 밀리는 입장이거든요. 네. 제가 봤을 때 재선은 좀 불투명한 상황이고 인천에도 새바람이 지금 일어날 것 같은데 이런 상황에서 완전히 진짜 이거는 음식물 쓰레기 뿌린 거예요. 그건 너무 웃겼어요. 저는
저는 이 상황 자체가 말도 안 되는 상황인 것 같아서. 예, 지금 뭐 일단 우리가 자유당의 익살스러움에 대해서 많이 좀 봤잖아요, 최근에. 네. 문재인 정부 들어서고 나서부터 자유당의 헛발질들, 그리고 그들이 보여주는 게 너무 코미디스러워서 개그 프로그램들, 그 개그맨들의 생계가 타격이 될 정도로 너무 재밌어요, 이 사람들이 하는 짓이. 그런데 뭐 일단 당대표 웃기죠. 원내대표도 약간 그런 비슷한. 그다음에 지방선거 앞두고 경찰 조직을 포기한다는 듯한 장제원 수석대변인의 발언 때문에 또 문제가 됐었는데 그 지역에 있는 지역 자치단체장 후보를 도와준다고 와서는 지금 완전히 잿가루를 뿌려버렸어요. 심지어 저는 무슨 서울 토박인 줄 알았어요. 서울 부심에 굉장한. 근데 보니까 뭐 행시 합격하고 나서 서초구청에서부터 몰아갔는데 이거에 대해서 자기 당의 당대표 홍준표 씨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하고 인원하고 논평하지 않았다. 정 대변인 단독 생각. 장난 아니야 진짜. 버렸어. 내놓은 자식이야. 어떡하면 좋아? 네, 그러니까 가가지고 이런 짓을 하는 거예요. 내놓은 자식이에요, 지금 보니까. 당내 지도부가 전혀 지금 자기들끼리 사인이 안 맞는다는 거죠. 아니 그러면 무슨 글을 써서 검수를 받게 하던가 이렇게 대변인이라고 앞에 세워서 말을 시키게 하면 어떡해요? 네, 그래서 지금 심각해요, 문제가. 이 사람이 단순히 그냥 당의 대변인이 아니고 중앙선관위원회의 대변인인 것도 중요해요. 네. 그러니까 지금 사실 대표가 이런 중앙선거위원회가 돌아가고 있는 시점에서 대변인하고 말을 안 했다는 것 자체도 심각하게 문제가 있다는 그냥 거죠. 구제불능이네요. 근데 저는 사실 그렇게 보진 않아요. 이게 그냥 이 사람이 괜히 이 말을 한 것 같진 않고 네. 뭐 예전에도 그런 얘기가 있었잖아요. 급격한 좌회전은 사람들을 우편향되게 만든다. 네. 그러니까 이게 그런 케이스인 것 같은데 사람으로 치자면은 막 달려가다가 갑자기 꺾으려고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계속해서 돌리던 마타도어는 드루킹 가지고 마타도어를 계속 돌렸잖아요. 네. 근데 갑자기 그게 역풍이 돼가지고 부메랑이 돼서 본인들이 매크로 돌렸다는 문제로 갑자기 되돌아오니까 급격하게 갑자기 경제 문제로 이제 돌아서려고 네, 이런 얘기를 꺼낸 것 같아요. 네. 그쪽에서 들고 나올 수 있는 게 일단은 뭐 북한 문제. 음. 뭐 지금 이제 그건 안 먹히고. 아, 먹힐 리가 없죠. 지금 아. 오히려 안보 보완은 지금 이제 물 건너갔고. 네. 근데 그러면 이제 할 수 있는